안녕하세요. 경제 담당 이세진 선생이고요.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tariffs라고 하죠. 그래서 tariffs의 definition은 되게 간단해요. 똑같이 그냥 세금인데 이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definition을 적어야 되면은 taxes on imported goods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definition은. 그래가지고 tarif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전 챕터에서 배웠던 free trade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tariff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수입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데 이제 없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사실상은 의미 없는 거니까 항상 뭔가가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간략히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세가 있기 이전의 상황을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선이 바로 이제 free trade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orld price라고 흔히 부르죠. 일단 만약에 수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 국내 시장에서의 market equilibrium에서 모든 것이 거래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supply가 쭉 올라가다가 demand랑 쭉 여기서 이제 domestic supply, domestic demand가 만나서 여기에서 operate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할 때는 지금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consumer surplus가 사실 이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만약에 이제 컨슈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해주고 싶다. 왜냐면 너무 높은 가격을 이제 부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줘가지고 수입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주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는 그거는 큰 이득이 돼요. 물론 국내 이제 프로듀서들한테는 그게 조금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국내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팔 수 있었으니까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이만하다가 이게 이제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이거를 좀 더 프리 트레이드를 했을 때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슈머 서플러스가 원래 이만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면서 낮아져 가지고 이만큼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쵸? 프리 트레이드를 하면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이만하게 돼요. 그만큼 소비자들은 이제 훨씬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훨씬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인 거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이만했었던 게 이제는 이 밑에 있는 작은 삼각형 크기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만했던 게 이제는 이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프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스테이크홀더한테 이득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프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단가보다 훨씬 더 싸게 물품들을 들여올 수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이렇게나 크게 이득을 보는 거고 공급자는 원래 이만했던 삼각형 넓이가 이만큼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테리프가 있기 전에 프리 트레이드를 할 때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국내에서는 프로듀서들이 줄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이제 고비용 생산자들도 다 있어요. 이 정도 프라이스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revenue와 profit을 잘 낼 수가 있고 그래서 they're gonna stay in the market.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아주 low cost로 생산이 가능한 suppliers and producers만 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내 프로듀서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QS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디맨드를 보면은 이게 월드 프라이스에서 수입을 할 때 디맨드는 여기에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Q2가 QD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격차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디맨드랑 국내에 있는 서플라이에 이만큼 격차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이 그래가지고 free trade가 있을 때 수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gonna be the imported quantity. 그래서 일단 관세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소비자는 원래 이 정도밖에 이득을 못 보는데요. 너무나도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이만큼이나 컨슈머 서플러스가 커지게 되고, 프로듀서들은 원래 이제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삼각형이었는데 그게 훨씬 더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싸지면서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국내 서플라이는 QS가 되고, 그리고 국내 디맨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QD에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원래는 shortage여야 되죠. because quantity demanded가 quantity supply보다 훨씬 큰 상황이니까. 근데 그 shortage인 만큼의 quantity를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이게 일단은 tariff 이전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tariff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tariff가 생기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 세금만큼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SW, PW 가격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다 수출을 하는, 즉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는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그 세금을 이제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그래가지고 프라이스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SW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S 플러스 테리프가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은 월드 프라이스가 여기였는데 월드 프라이스에서 테리프가 추가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 Q2에서 Q4로 디맨드가 줄어들게 돼요. QD가. 그렇죠? QD는 당연히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PW에서 이렇게 PW 플러스 텍스로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이나 소비를 했는데 뭐야 비싸졌으면 당연히 소비가 줄겠죠? 그래가지고 QD는 여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QS는 오히려 늘게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제 더 비싸게 이게 팔리잖아요. 그럼 공급자들한테는 이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원래는 Q1에서 있었던 domestic supply가 이제 Q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quantity demanded는 줄게 되었고 quantity supplyed는 늘게 되었어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은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생기고, 그 왜 비효율성이 생기냐면 우리가 원래 만약 이걸 안 했더라면, 이거 이제 테리프를 만약 안 했더라면은 소비자들이 이만큼이나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적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opportunity cost가 어떻게 보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만약 안 했더라면은 이 정도의 그 potential benefit이 있었는데 tariff를 하면서 이 potential benefit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opportunity cost를 우리가 inefficiency로 보고, 그 inefficiency가 바로 여기 있는 삼각형 area size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deadweight loss가 돼요. 이 삼각형 두 개의 area size를 구하는 게. 근데 관세를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tax revenue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수입되는 물품들은 이제 앞으로 세금이 붙고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할 때마다 그 세금이 정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tax revenue라는 게 무조건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네모의 area size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게 tax revenue가 되게 돼요. 자, consumer surplus 원래 삼각형 이만했었죠. 이만했던 게 이제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 PW 플러스 tariffs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작아지면은 두 가지 의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첫 번째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한테 이게 불이익이죠. 그 area size로 그 이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소비자한테는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줄어드니까 삼각형 넓이도 그만큼 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consumer surplus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PW가 아니라 더 비싼 가격에서 얘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producer surplus는 원래 이만했던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관세 다이어그램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QS랑 QD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거리만큼이 imported quantity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만했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원래는 이만했었죠, imported quantity가. 근데 그게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양쪽 크기만큼의 수입량이 지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consumer surplus는 여기서 이만큼으로 작아졌다. producer surplus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이만큼으로 커졌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government 입장에서는 tax revenue가 생기니까 이 네모만큼의 tax revenue가 있다. 그리고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에게 이만큼의 consumer surplus가 있을 수 있었는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potential benefit이 사라졌으니까 그 opportunity cost가 inefficiency로 표현이 돼서 deadweight loss는 보라색 삼각형 2개가 된다. 이게 다이어그램적으로 일단 tariff를 어느 정도 해석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tariff는 이제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이게 area size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consumer surplus가 작아졌다는 거는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높은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negative effect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원래 여기서 팔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못 팔았는데 이제 세금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 특정 품목의 가격이 높아졌네? 그럼 나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producer들 입장에서는 revenue profit increase로 이득이니까 it's a positive effect for the producers. government도 여기서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특정 물품이 수입된 애들이 팔릴 때마다 거기서 tax revenue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흔히 여기서는 이제 tariff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유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프로듀서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원래 이 정도 프라이스에만 있을 때는 국내 이제 프로듀서스가 Q1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Q1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많이 이 정도의 낮은 가격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하고 프로듀서들 수 자체가 너무나도 적게 됩니다. 수가 적은 프로듀서들이 생산하는 것도 적고. 근데 국내에 있는 프로듀서들은 결국은 국민이고 스테이크홀더스고 중요한 단체잖아요. 걔네를 그냥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듀서들을 지켜주기 위한 폴리시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메인 의도는 이렇게 프로듀서들을 지켜주는 게 맞는데 hence the name trade protectionism. government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득을 보게 되는 단체가 되는 거죠. Because they're earning tax revenue from the taxes collected on imported goods. 그러면은 이게 공급자를 일단은 이제 높은 가격으로 좀 더 거래를 하게 해서 보호해 준다는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러냐를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봤듯이 여기서 domestic price를 이거 올려가지고 local producer들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local producer들을 그러면 우리가 왜 보호를 해야 될까요? 이게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import reliance가 커지는 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local producer들 import를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럼 local producer들은 그만큼 없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는 그 해당 인더스트리에서 생산 경쟁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물건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수입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거를 이제 생산할 능력이 너무나도 지금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듀서들이 어느 정도 레베뉴를 만들고 프로핏을 내야 얘네가 계속 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도 할 거고 economies of scale 같은 것도 생기면서 per unit cost도 낮아질 거고 이렇게 계속 혁신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돈을 벌어야 지금 수입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은데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productive capacity를 가지려면은 로컬 프로듀서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import reliance가 커지는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주의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수입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은 두 가지 리스크가 생겨요. 첫 번째, 공급망 교란. 그러니까 내가 일단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거는 무슨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공급망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날씨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입을 할 때 배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폭풍이 생겼거나 허리케인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항해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그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봤던 imported quantity만큼의 쇼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소비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supply line disruption이 그리고 그렇게 날씨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geopolitical tension이 있어. 나랑 이 나라랑 어떻게 보면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 나라가 갑자기 몰라 그러면 그냥 수출량 줄이란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수입하던 퀀티티를 갑자기 그 할당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망 교란이 생겼을 때 국내에서는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이 막 스파이크 했다가 그냥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생기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정치 지리학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한테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나라가 우리한테 그만큼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갑내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천연가스를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중동에 있는 국가들한테서 수입을 많이 해요.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메이저 수입 국가예요. 한 90% 넘게 에너지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미국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거기서 갑자기 살짝 이렇게 돌아버려가지고 야, 천연가스 니네한테 앞으로 수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외국에 커질 때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 와서 무조건 너네 뭐 이런 공장 10개 지어.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 싫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 아닐 수 있어도 미국이 일단 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한테 천연가스를 받아야 되고 그럼 그 말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의존도가 커지게 될 수 있어요. 프리 트레이드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 두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컴뱃하고 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테리프를 부과해가지고 로컬 프로듀서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 이코노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듯이 import reliance가 과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테리프에 대한 기본적인 점들에 대한 요약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도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봤듯이 장점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너무 싸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단점은 국내 공급자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렇게 import reliance가 엄청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다가 또 테리프를 할 수가 있죠. 프리 트레이드의 장단점에 맞서서 만약에 테리프의 장단점은 테리프 장점은 바로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import reliance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supply line disruption이나 geopolitical relation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국가의 이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너무 낮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local producer를 benefit 해주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that industry's competitiveness를 올려주니까. 단점은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봤다시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물건을 비싸게 사야 되니까 consumer surplus가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게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결국 이발리에이션 할 때 프리 트레이드도 장단점이 있고
테리프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잘 고려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